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권력형 비리, 또 주변 비리 이런 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이 대통령이나 권력 관련해서 비리가 많이 또 처리되는 곳이 국회 내에서는 정무위원회인데요. 정무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가장 큰 현안,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아마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곧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무위원회에서는 그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데 할 때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좀 파악을 해볼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 국정조사의 범위를 두고도 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발단이 이 현 정부의 2008년도 총리실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만 정부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2000년도 DJ 정부 때부터 그때는 총리실 조사윤리관실에서 정치인, 언론인들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불법 사찰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있었던 2000년대부터 모든 혐의점을 다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가지고 2000년대부터 있었던 그런 불법 사찰 문제를 국정조사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2000년이라면은 전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와 DJ 정부 말까지 다 조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관련 자료는 검찰로부터 봤을 때 그 문건에 대한 조사입니까? 아니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검찰 조사가 잘 제대로 됐으면 이 국정조사까지 안 왔겠죠. 네. 2010년도에 이영호 비서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처음에는 무혐의로 됐다가 다시 또 뭐 자기가 몸통이다 해서 구속도 되고 또 이번에 또 추가 수사를 해서 또 더 이렇게 구속자 수가 늘어났고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 플러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좀 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 주변에 그 최근에 저축은행 관련된 비리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에서는 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의 형이 지금 구속이 됐는데요. 예, 이 저축은행 문제는 서민들 돈을 가지고서 이렇게 마구 탕진한 데 관련된 이런 범죄들이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수사 부분이나 처벌 부분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저희들 정무위에서는 이렇게 된 저축은행 사태가 이렇게 발생되게 된 원인과 제도 보완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이번 차제에 보완을 하고 뜯어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저축은행 사태 문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정무위에서는 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칭 사용 문제라든지 은행이라는 명칭을 2005년도부터 사용을 하게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호 신용 금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명칭 사용 문제라든지 PF 대출을 남발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마구 발행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우리 금융감독 당국이 그동안에 뭘 하고 있었는지 퇴직해가지고 그 저축은행 감사로 가가지고 이렇게 감독 기능이 소홀한 게 없었는지 그리고 이번 차제 금융감독 기능도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기능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또 지금 정권말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가 저축은행 수사로 한정이 될지 아니면 더 확대될지는 관심인데 일단 관련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대선 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선 자금 수사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뭐 착수를 해야 될 혐의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느냐에 검찰의 따라서 판단으로 지금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피의자들 입장에서야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좀 유리함 쪽으로 아무래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뭐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대선을 앞두고 가장 또 최근에 그 정책과 관련해서 현안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예. 이 경제민주화가 또 정무위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위원장님으로서는. 이 경제민주화는 경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들에게 경제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 경제 약자들이 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경제 기회를 좀 균등하게 나누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출자 총액 제도를 부활하자, 네. 또 순환 출자를 금지시키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총제도 2009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외국계 M&A에 그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폐지를 시켜놨더니 지금 또 대기업들이 뭐 빵집이라든지 중국집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서민들이 해야 될 부분까지 문어발식으로 자꾸 확장을 해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자 총액 제도를 좀 부활을 시켜서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제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순환 출자 금지도 환상형 출자 A, B, C가 또 A로 다시 출자해가지고 대기업의 어떤 오너들이 그 총 그룹의 지분을 1%도 소유하지 않고서 그 기업을 장악하는 그런 가상 의결권을 두 가지고 지배를 하는 그런 부분에는 경제 집중 현상에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순환 출자 제도도 좀 손을 봐가지고 경제 민주화에 좀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국회 그 정무위 활동을 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